안녕하세요. 허주삼 작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50부터 뻗어가는 사람, 시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네, 먼저 지은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마스오 가지야, 차세대 리더 육성 학교 넥스팅의 설립자이자 인재 육성 전문가. 대학 시절부터 동서양의 사상가들을 연구하고 세계 각지를 여행하는 가운데 사람을 성장시키는 일에 눈떴다. 26세에 주식회사 르네상스 아이즈를 설립해 교육사업에 뛰어들었으며 창업 후에는 대학 교수, 평론가, 베스트셀러 작가 등 유명 인물들의 강연회를 다수 기획, 지금까지 800명이 넘는 강사진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현재는 넥스팅을 운영하며 수많은 인재를 만나 얻은 지혜를 대중에게 알기 쉽게 전하는 데 힘쓰고 있다. 네,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생에 쫓기던 50, 인생을 마주하다. 그 연령대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풍경이 있다. 5살 아이는 네온 사인이 휘황찬란한 밤거리를 봐도 별 감흥을 느끼지 못한다. 엄마의 뒷자락만 쫄쫄 따라다닐 뿐이다. 20세에는 인생을 즐기는 것이 큰 관심사이기에 다양한 놀거리와 또래 친구들을 만난다. 30에는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가족을 꾸리는 일에 집중한다. 40에는 나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사는지가 자꾸 신경 쓰인다. 그리고 50세가 되면 사회의 풍경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실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50쯤에는 비로소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한 세상과 인생의 구조에 새삼 놀라게 된다. 깨달음을 얻었다기보다 생활에 쫓겨 하루하루를 사는 가운데 인생의 본질을 간신히 알아차리게 된 것에 가깝다. 50세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좋든 싫든 습관의 기여가 변환되기 시작했음을 깨닫는다는 것이다. 딱히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자꾸 살이 찐다.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늘 더부룩하다. 2차, 3차까지 이어지는 술자리를 버틸 수 없다. 흰머리가 늘어나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 출근이 점점 힘겨워진다. 이제는 도저히 밤을 새울 수가 없다. 포기하는 것이 많아지는 한편으로 얻는 것도 생긴다. 일에 대한 경험이나 즐거움, 마음의 평온함, 가족과 친구의 고마움, 음식이나 경치의 깊은 맛, 살아가는 의미, 그런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생명력 있게 뻗어가는지 아니면 시들어가는지 명확해지는 연령이 50세다. 지금 자신이 인생의 어떤 단계에 있는지 50세를 계기로 냉정하게 뒤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온전히 누려야 기꺼이 헤어질 수 있다. 50년 넘게 세상을 살면서 우리 삶에 흐르는 여러 가지 법칙성을 깨닫는다. 그중 하나가 반복과 변화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매일 당연하다는 듯이 반복되던 일상에 어떤 시기를 기점으로 변화가 발생하고 순식간에 끝이 나는 현상을 말한다. 50대는 이런 반복과 변화의 감수성이 발달한 나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형태가 있는 모든 것은 결국 부서지고 사라질 운명이다. 언젠가는 마지막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그것이 온전한 형태로 우리 곁을 지킬 때 후회 없이 누려야 한다. 만약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곧 저물고 끝맺는 과정이 이어질 것을 예감하고 마땅한 이별의 채비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실제로 끝을 맞닥뜨렸을 때 지나치게 섭섭해하거나 억울해하지 않고 어름답게 헤어질 수 있다. 그 대상은 사람일 수도 물건일 수도 일상일 수도 나 자신일 수도 있다. 부디 반복과 변화 속에 나타나는 작은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감성과 통찰력을 갖추기를 바란다. 일단은 내일 좋은 아침부터 먼 곳은 내다보지 말고 내일만 바라보라. 가부키 배우 반도 타마사부로가 한 말이다. 오랫동안 기회를 갈고 닦으며 중요한 역할을 멋지게 해낸 그이기에 던질 수 있는 주옥 같은 메시지다. 그는 언제나 내일의 무대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리라. 일을 하다 보면 중기 계획, 장기 전망에 대해 요청을 받고 답해야 할 때가 많다. 그때의 중압감은 만만치 않다. 그렇지만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데만 몰두하고 그 계획의 성취에 따라 안도하거나 조급해하는 태도는 위험하다. 먼 곳까지 걸어가야 하는데 나중의 일을 걱정하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내 경험에 따르자면 오히려 먼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더 오래가는 경우가 많았다. 일단은 내일을 맞을 준비에 열중하는 것이 먼저다. 열심히 준비한 후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하자. 이 단순한 루틴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일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으면 행동에 여유가 생겨난다. 이런 여유로운 리듬이 자율신경을 바로잡아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멀리까지 걸어갈 수 있는 체질로 바뀌어간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일단 내일은 좋은 하루로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효율도 오를 것이다. 50대 우리에게는 아직도 맞이할 내일이 수없이 많다.
그 내일들에 충실할 때 먼 날들 또한 올바른 형태로 자연스레 자리 잡을 것이다. 어차피 인생은 거기서 거기. 시인 즈음에는 남들보다 뒤처져 있다는 불안감에 종종 시달린다. 저 사람과 나의 평가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쉽고 수입도 사는 것도 자꾸 비교하게 된다. 그 끝에 남는 것은 늘 쓸쓸함이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는 미국의 신학자 라인홀트 니부어가 쓴 유명한 시 평온을 비는 기도를 읊어보자. 주여, 우리에게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거꾸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 바꿀 수 있는데도 쉽게 포기하고, 바꿀 수 없는 사회 시스템이나 타인의 평가에 절망해 인생이라는 레이스에서 하차하려 한다.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어른이 되었다 할 것이다. 재미있게도 최종적인 종착지에 가까운 80 정도의 나이가 되면 우리는 저마다 비슷한 모습이 된다. 학력이 대단하든 대기업 임원이든 비싼 집에 살든 베스트셀러 저자든 겉으로 봐서는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생각의 틀이 바뀌면 온 세상이 바뀐다. 나는 강연이나 연수의 마지막에 늘 리프레이밍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리프레이밍이란 심리치료에 사용하는 훈련법의 하나로 이름 그대로 프레임을 재설정한다는 의미다.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틀을 바꾸는 것이다. 본래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생각, 감정, 말, 행동 이 네 가지를 바꿀 수 있다. 어떤 사건을 겪으면 머릿속으로 생각이 진행되고 이어서 솟아오르는 감정에 좌우되며 입에서 말이 튀어나오고 이에 동반되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때 그 사건에 다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생각과 감정을 정돈하고 매니지먼트하는 것이 리프레이밍이다. 흔히 말하기를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편견이 생기고 완고해져서 고집쟁이가 되어간다고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감정을 겪은 시인 이후에는 사고의 틀을 그만큼 더 유연하게 전환할 힘이 있는 것 아닐까 싶다. 사고의 틀을 바꿈으로써 우리는 세상의 풍경을 바꿀 수 있다. 얼마 전에 겪은 일이다. 유명한 절에 가서 가족 모두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기를 특별히 기원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집에 돌아와 주차를 하는데 드드득 하는 소리에 놀라 차에서 내렸다. 살펴보니 평소 아무것도 없던 위치에 입간판이 세워져 있어서 차가 제법 길게 긁힌 상황이었다. 처음 든 생각은 이랬다. 이게 뭐야? 절에서 오자마자 차가 긁히다니. 기도가 다 무슨 소용이람? 이런 간판은 도대체 누가 여기다 세워놓은 거야? 점점 분노가 거세지는 걸 느끼다가 이래선 안 되겠다 싶었다. 리프레이밍이 필요한 순간이었다. 기도를 한 덕분에 이 정도 작은 사고로 끝난 건지도 몰라. 누가 나를 골탕이라도 먹이려고 간판을 놓았을 리는 없잖아? 애초에 주의하지 못한 내 잘못도 있어. 그렇게 몇 차례 생각의 틀을 다듬은 후에는 그래 이 정도로 끝나서 다행이네 다행이야 라고 소리내어 말했다. 밤이 되어서 목욕물에 몸을 담글 무렵에는 낮의 사건을 깨끗이 잊어버릴 수 있었다. 이런 리프레이밍을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한다. 똑같은 경험인데도 생각의 각도를 어떻게 트느냐에 따라 풍경이 완전히 다른 색깔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곤 한다. 내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한 청년이 있다. 한때 미식축구 선수로 활동했던 그는 25세에 뇌종양이 발견되어 치료를 받았다. 힘든 치료 과정을 무사히 견디고 완치 판정까지 받았지만 27세 겨울에 뇌종양이 재발했다. 고통 속에 쓰러진 그는 혼자 힘으로 구급차를 불러 입원했고 불행히도 반신불수의 몸이 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희망의 시각을 놓지 않았다. 잃어버린 것보다 지금 있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자. 나는 눈도 보이고 손도 움직일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했고 새롭게 해가 바뀔 때는 자신에게 말했다. 극복할 수 없는 시련은 없어. 올해를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하루 만들자. 안타깝게도 그해 3월 청년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죽음까지 이겨내지는 못했지만 평범한 사람이라면 절망에 들물었을 상황에서 그 삶을 마지막 시간까지 희망으로 채웠다. 한 청년이 바꾼 놀라운 풍경을 떠올리면 경외감이 느껴진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만든 마음의 틀대로 인생을 살게 된다. 기억할 한 가지는 모든 생각과 감정, 말, 행동은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50대의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며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는 온전히 당신의 책임이다. 잠재의식이 꿈꾸게 하면 20대였을 때 선사 무노쇼겐과 만난 적이 있다. 기타를 연주하며 불교 가르침을 전하는 것으로 유명한 인물인데 그와 만난 것을 계기로 불교의 유심론을 배웠다. 이때 내리에 남는 것이 아래야식이라는 개념이다. 쉽게 말해 사람의 잠재의식에 씨앗을 뿌려놓으면
어느 순간 그 씨앗이 자라 생각이 현실화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많은 철학 및 심리학과 자기계발서에서 잠재의식의 힘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장기간의 연구에서는 이를 우주의 법칙 중 하나로 설명하기도 한다. 수많은 이론에서 말하는 핵심은 생각은 언젠가 현실이 된다는 것이다. 얼마 전 중학교 시절에 은사님을 배웠을 때였다. 아흔을 앞둔 은사님은 오래전의 기억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로 상담할 때 내가 장래에 작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던 게 기억나는구나. 나도 까맣게 있던 일이라 새삼 놀랐다. 아직 출판한 책은 몇 권 되지 않지만 실제로 나는 쉬지 않고 글을 쓰고 있다. 이메일 매거진을 포함해 글 쓰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아내 말로는 휴일이 되면 인기 작가라도 된 것처럼 원고 써야 해 라는 말을 달고 산다고 한다. 내가 꼭 이루고 싶었던 목표가 또 하나 있다. 대학 시절 도쿄의 아카사미 미스케 역 교차로를 건너다가 언젠가 이곳에 꼭 내 회사를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쑥 떠올랐지만 아주 강렬한 느낌이었기에 그것을 목표로 삼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로부터 약 35년이 흘렀다. 도쿄 아카사카 미스케 역에 사무실을 차린 지도 벌써 20년이 지났다. 작가라는 꿈과 도쿄의 사무실, 나는 두 가지 모두 내 안의 아레아식이 가동된 결과라 믿는다. 물론 본래의 거창한 꿈에 조금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꿈대로라면 풍족한 인세로 우아하게 살아가는 작가가 되어 있고 도쿄의 사무실도 지금보다 더 크고 멋진 것이어야 할 테니 말이다. 이는 아무래도 아레아식에 더 구체적으로 씨앗을 뿌리지 못한 탓으로 돌려야 할 것 같다. 잠재의식이 성숙한 50대에 아레아식을 가동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실현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강하게 의식함으로써 마음에 새기는 것은 더없이 유익한 일이다. 다만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아무리 강하게 의식해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다. 의식하고 행동하기를 반복하자. 생각과 행동의 변화는 나이가 몇 살이든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 깃들고 흐르고 쓰는 목숨. 호스피탈리티 연구소의 대표 다카노 오보루는 다음과 같이 목숨의 5단계 이론을 펼쳤다. 요약하여 말하자면 사람의 목숨은 숙명, 운명, 사명, 천명, 수명의 단계를 밟으며 성장하고 소멸해 나간다는 것이다. 첫 번째는 숙명, 깃드는 명이다. 어떤 시대에 태어나는가, 어떤 나라의,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가, 남자로 태어나는가, 여자로 태어나는가, 어떤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이 모든 숙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출발점이다. 둘째는 운명, 흐르는 명이다. 인간의 운명은 망망대해에 떠있는 나뭇잎처럼 거대한 흐름을 타고 흘러가지만 그저 흐름에 몸을 맡기지 말고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타인에게 노를 맡기지 말고 자신의 힘으로 저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셋째는 사명, 쓰는 명이다. 무엇을 위해 이 목숨을 사용할 것인가? 사는 동안 다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가?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넷째는 천명, 부여받은 명이다. 매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노라면 이윽고 하늘이 지켜보고 있으며 그것이 천명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자신이 해온 일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 곧 천명이다. 마지막은 수명, 하늘이 정한 삶의 시간이다. 숙명, 운명, 사명, 천명에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사람은 하늘의 축복 속에 새로운 영향을 떠나게 된다. 목숨의 5단계를 그려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작은 일에 동요하지 않게 된다. 지금 당신은 삶의 어떤 단계를 걷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이 목숨을 사용할 것인지 수시로 자문해 보길 바란다. 젊음은 스쳐 지났음을. 사춘기에 접어든 이후로 모든 인간은 매력적인 이성이 되고 싶다는 욕망을 끊임없이 추구한다.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다. 언제까지나 젊고 아름다운 외모를 유지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싶다거나 이성적인 설렘의 대상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 정도가 되면 외모에 반갑지 않은 변화가 찾아온다. 새치가 늘어나고 머리숱이 줄어든다. 날렵하던 얼굴선이 무너진다. 자세가 나빠지고 체형이 구부정하게 변한다. 움직임이 둔해진다. 성적 에너지가 떨어진다. 이는 모두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니다. 나름대로 멋을 냈다고 생각하지만 예전의 맵시나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다. 멋진 포즈를 취해봐도 사진 속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찍혀 나온다. 이 초로 현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야말로 비참한 기분을 맛보게 된다. 젊음에 집착하고 나이 듦을 거부할 때 인생은 하루하루 서글프게만 느껴진다. 탄력 넘치는 반짝반짝한 젊음을 이제 스쳐 지났음을 냉정히 인정하자. 대신 만나는 이들을 편안하고 기분 좋게 만드는 자연스러운 표정, 그 사람의 철학이 드러나는 옷차림과 스타일,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나만의 분위기를 생각해 볼 시간이다. 마지막을 위한 시뮬레이션. 50대 이후로는 예상치 못한 지인의 부고를 갑자기 접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럴 때면 지금껏 남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헛헛해진다. 물론 50대는 아직 현역이고 활기가 넘치는 나이지만 최소한의 준비는 미리 해놓을 것을 권한다. 내 경우는 예금 중 일부를 인터넷 전문은행에 맡겨놓았기 때문에 남은 가족이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미리 공유하고 있다. 보험과 연금, 대여금고 등의 정보도 지금까지는 내 편의에 맞춰서 관리해왔지만 슬슬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한다. 다음으로 만일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받기 원하는 의료의 종류를 명확히 결정한 뒤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떤 병원을 이용하고 싶은가? 어떤 치료를 어느 수준까지 받고 싶은가? 연명 치료는 어느 정도까지 원하는가? 누구나 가능하면 건강하게 오래 산 뒤 밤에 곤히 자다가 자신도 모르게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선배들이 병마와 싸우다가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노라면 현실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묘지도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다. 우리 집안의 묘지는 멀리 떨어진 곳 두 곳에 각각 나뉘어 있다. 장래에 외동딸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가족 묘지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있다. 지금은 장례 방식도 다양하므로 내 가치관에 맞는 방식을 미리 찾아놓는 것을 중요한 임무 중 하나로 마음에 두고 있다. 언젠가는 찾아올 생로병사의 가정을 더는 남의 일처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50대의 서글픈 점이다. 그러나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적극적인 마음으로 대비하는 편이 현명할 것이다. 창을 조금쯤 닫아도 좋을 나이. 나는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젊은 시절부터 인맥의 달인으로 불렸다. 그런데 50대가 되자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이라는 사실을 통감하게 되었다. 애초에 나는 인맥이라는 말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젊었을 때는 그저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저런 모임이나 파티에 참석했지만 그 중에는 무의미한 것들이 더 많았다. 손님의 숫자를 늘리는 것만이 목적인 사람, 명함 주고받기에 열중하는 사람, 자기 만족을 위해 만남을 이용하는 사람, 그런 모임에 몇 번 다녀오면 명함첩을 새로 장만해야 할 만큼 명함이 잔뜩 쌓이곤 한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까지 관계를 지속하는 이들은 손가락에 꼽힌다. 나이 시인을 넘겨서도 만남의 양만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필요 이상의 만남도 낭비일 수 있기 때문이다. 50대부터는 밖으로 열린 창을 조금쯤 닫는 편이 더 균형이 맞는다. 어느 카피라이터는 이렇게 말했다. 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내게 정말로 소중한 사람은 누구일까? 이 두 가지만 진지하게 생각해봐도 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에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한정적이다. 그러니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자. 그들과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자. 궁했던 하루를 통하게 만드는 비결. 신이 넘으면 표정도 빈약해지는 모양이다. 나도 무심코 있다가 화났어? 표정이 안 좋은데? 라는 말을 듣고 놀랄 때가 덜어 있다. 인간관계 출발선은 웃는 얼굴로 인사하기다. 살다 보면 이 단순한 원칙을 실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실감할 것이다. 자신도 모르게 귀찮아져서 보일 듯 말 듯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흔해진다. 되도록 말을 붙이고 싶지 않은 상대도 있기 마련이고 인사를 건넸는데 아무런 대꾸가 없다든가 뭔가 미적지근한 반응이 돌아와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중년일수록 더 시원하게 먼저 웃는 얼굴로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고생하셨어요. 라고 인사하는 습관을 들일 것을 권한다. 고작 인사 따위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무시하지 말기 바란다.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인사는 자신의 귀에 고스란히 들리는 까닭에 자기 마음에 보내는 성원이 될 수 있다. 내 친구이자 데라다 창고의 회장인 데라다 야스노부는 인사의 달인이다. 젊었을 때부터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로 유명했다. 이 인사로 친구 6,000명을 만들어 큰 규모의 파티나 이벤트를 연달아 성공시켰다. 70대가 된 지금도 어디를 가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라고 친근감 있게 말을 걸어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옆에서 보고 있자면 이렇게 간단한 처세법이 다 있구나 싶어 감탄하게 된다. 나이 들수록 누군가에게 말을 걸기가 점차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에 평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도적으로 훈련할 것을 권한다. 고리에서 길을 헤매는 듯 두리번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드릴까요 하고 말을 걸어보자. 뭔가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주변 사람에게 이것 좀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라고 청해보자. 이런 가볍고 밝은 대화가 습관이 되고 태도가 되었으면 한다. 양명학자이자 사상가로 유명한 야스오카 마사히로도 이런 말을 남겼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쾌활해지자. 궁하면 통한다.
통하게 만든다는 것은 자연과 인생의 이치이자 가르침이다. 50대의 삶은 분명 만만치 않지만 밝은 인사 하나만으로도 궁했던 하루를 통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 하루하루가 이어진다면 50대가 끝날 즈음에는 분명 그 노력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단체 티셔츠가 재앙이 될 때, 예전에 활동하던 동아리에서 단체 티셔츠를 만들어 유니폼처럼 입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다들 좋은 아이디어라며 호응을 하는데 어떤 남자 회원 한 명은 심드렁한 표정을 지었다. 평소에 워낙 개성적인 패션을 뽐내던 멋쟁이였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모두가 똑같은 옷을 입어야 하는 상황은 패션 감각을 봉인당하는 최악의 사태였을 것이다. 사람마다 지키고 싶은 가치, 존중받고 싶은 취향이 있다. 사회라는 공간에서는 저마다의 가치와 취향이 뒤섞이기 때문에 때때로 갈등이 일어난다. 때로는 취향의 차이를 넘어 상식이 부딪히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오래전 어느 대기업의 간부 연수를 의뢰받았을 때였다. 고객사의 요구에 맞추어 인지도 높고 실력도 뛰어난 강사가 동반하여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그런데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그 자리에 있던 관리자가 차갑게 대꾸했다. 그런 건 이미 다 알아요. 다시 기획해 오세요. 어쩔 수 없이 강사에게 정중히 부탁해서 다음 주에 다시 그 기업을 찾아갔다. 지난번에 그 관리자는 약속 시간보다 20분이나 늦게 와서는 다시 기획서를 퇴짜 놓았다. 시야가 너무 좁다고요.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이쯤 되자 동행해준 강사에게도 면목이 없었다. 나는 관리자에게 분명히 의견을 밝혔다. 저희는 심부름꾼이 아니라 의뢰를 받고 전문적인 제안을 마련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아니 설령 심부름꾼이라 하더라도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런 대응은 실례죠. 그 사람은 잠시 나를 쳐다보다가 시간만 낭비했네라며 방을 나가버렸다. 말 그대로 어이가 없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저런 사람과는 절대로 함께 일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 한편으로 이 또한 그 사람의 일하는 방식이자 가치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취향이 하나의 방향으로 고정되고 평생 지켜오는 가치관 또한 뚜렷해진다. 문제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한 그러하다는 것이다. 내 취향과 가치관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는 완전히 다른 누군가를 얼마든 만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법이라는 마음으로 다양성을 즐기는 도량을 키워보자. 용기와 상상력 그리고 약간의 돈. 나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거추장스럽지 않을 정도의 돈은 인생의 후반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질적으로 궁핍을 느낄 때 그 사람의 정신이나 행동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찰리 채플린의 영화 라임라이트에 나오는 명언처럼 인생에는 용기와 상상력 그리고 약간의 돈이 필요하다. 만년까지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매달 일정 금액이 끊임없이 입금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조금씩이라도 영구적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상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다음 세 가지가 기본적인 패턴이다. 부동산 등의 임대료 수익, 펀드나 주식 등의 투자를 통한 수익, 본인의 기술이나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업 수익. 물론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님은 잘 안다. 특히 자본금 없이 시작하는 경우는 더 막막할 것이다. 그러나 50대라면 아직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키우는데 전념해야 할 때다. 찰리 채플린이 말한 용기와 상상력을 발휘해보자. 작은 실마리를 찾아내서 실천했을 때 노후에도 정신과 행동을 건강히 지키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사기꾼이 주로 사용하는 세 가지 화법. 살다 보면 수상쩍은 돈벌이 제안을 주기적으로 받곤 한다. 주식 상장에 틀림없는 기업이 있어요. 저랑 1억 원씩 공동으로 투자하는 거 어떠세요? 지금이라면 거의 원금 보증에다가 연 10% 이자가 가능해요. 대충 이런 식의 제안이다. 사회복을 막 시작했을 무렵에는 소문난 사기꾼을 만난 적도 있다. 점잖은 신사처럼 보였기에 의심을 하지 못했다. 당시 아직 실용화되지 않았던 접이식 컨테이너에 특허를 가지고 있다며 함께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을 하였다. 얼마 후 설계 제조를 맡고 있는 한국에까지 초대를 받아서 다녀오기도 했다. 일사천리로 출자까지 이야기를 진행했는데 하늘이 도왔는지 지인 하나가 아무래도 수상하다며 나를 말렸다. 껄끄러운 과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결국 출자를 취소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전국적으로 소문난 사기꾼이었음을 알고서 등골이 서늘했던 기억이 있다. 그 뒤로는 외부의 투자 제안을 특별히 조심했지만 가까운 친구들의 부탁까지 거절하지는 못했다. 친구의 이야기에 솔깃해서 투자했다가 결국 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던 경험이 3번이나 있다. 쉰이 넘은 나이에 타인의 돈을 노리는 사람들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를 덜어 보게 된다. 나이가 나이니만큼 큰 타격을 입게 되면 물론이다. 손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는 대부분 거짓말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애초에 그렇게 간단히 돈을 벌 기회가 넘쳐날 수가 없다. 정말로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면 자기들이 한 푼이라도 더 벌 일이지 왜 그 이야기를 남에게 부디
가르쳐 주겠는가? 50대 이후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도박과도 같은 투자를 절대 멀리해야 함을 기록하자. 하늘에서 빌린 보디슈트. 호스피스에서 완화 케어를 담당하는 의료진과 대담했을 때 들은 이야기다. 환자들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일 중 하나가 건강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육체라는 보디슈트를 빌려 쓰는 중이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쓰게 될지 모르지만 보디슈트가 닳아 해지거나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하는 것은 50대의 특징이다. 물론 노화는 막을 수 없다. 하지만 당장은 버틸만 하다는 이유로 몸을 돌보지 않으면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후회하기 전에 몸을 정성껏 관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건강에 관심이 높고 식사와 운동, 영양제, 명상 등의 건강관리법에 해박한 사람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 확률이 높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50대의 생활습관이 60대 이후의 건강을 좌우하는 법이다. 몸의 컨디션은 삶의 모든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부디 몸이라는 세상에 하나뿐인 보디슈트를 올바로 정비하는 습관을 들이길 바란다. 그리하여 장래에 그 보디슈트를 하늘에 반납할 때 오랫동안 깨끗하게 쓰셨군요 라는 말을 들었으면 한다. 이 사이로 스며드는 가을밤의 달콤한 술 한잔. 이 사이로 스며드는 가을밤의 달콤한 술은 조용히 기울을 때 맛이 더하느니. 참으로 운치가 느껴지는 식구다. 술맛을 깨우친 대로 나는 줄곧 이 식구의 한 장면 같은 술자리를 꿈꿨다. 내가 상상하는 술자리에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등장한다. 오래전 가보았던 어느 먼 바닷가 마을의 전통 가옥. 작은 정자에 술상을 드린다. 현지의 전통주에 가자미회를 안주 삼아 밝은 보름달 아래서 아버지와 술잔을 나눈다. 너도 참 열심히 살아왔구나 라고 한마디 해주신다면 소원이 없을 것 같다. 소중한 사람들을 하나둘 떠나보낸 나이에는 마냥 떠들썩하고 유쾌한 술판도 돌아보면 덧없음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50대는 제대로 술을 즐길 수 있는 복받은 연령이 아닐까 한다. 젊은 시절에는 그저 분위기에 취해 벌컥벌컥 들이킬 뿐이었지만 이 나이가 되자 비로소 술의 향기, 느낌, 맛을 오감으로 즐기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강연 때문에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는 나에게 큰 즐거움 중 하나는 그 지역의 맛있는 전통주를 그 지역 특산물로 만든 안주와 함께 즐기는 것이다. 물론 몸이 건강해야 술도 즐길 수 있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다. 50세가 넘으면 토할 때까지 마시는 습관. 가음하는 습관과는 기본적으로 이별을 고해야 한다. 친구들과 술집을 순례하며 2차, 3차까지 마시는 것도 즐겁기는 하지만 만취할 때까지 마시고 나면 회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50대의 특징이다.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반주를 즐길 수 있도록 기분 좋게 취하는 요령을 익히자. 과거 영광에서 내려오는 연습.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리지만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구인 강호를 살펴보면 선택의 폭은 크지 않다. 홀에서 청소를 하거나 접시를 닦는 등의 주방일, 야간 업무를 포함하는 경비나 운전 업무 등이 대표적인 직종이다. 단순하면서도 하나같이 체력과 에너지가 필요한 일들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일자리를 소개달라는 요청을 종종 받는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최선을 다해보지만 부탁을 해오는 사람들의 기대치를 충족하기란 쉽지 않다. 50대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런 직급에 있었고 이런 기획에 관여했습니다 라며 경력을 잔뜩 나열하거나 자기 홍보를 하곤 한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이들이 자신의 강점이라고 오래도록 생각해온 기술을 무기로 기존 일터보다 더 좋은 곳에 취직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대기업 경리부장이었던 분이 나를 찾아와 중소기업이다 좋으니 재무부 책임자로 들어갈 만한 곳이 없겠느냐며 상담을 한 적이 있다. 회계사나 세무사 자격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단순히 격리 업무에 해박한 50대를 찾는 곳은 거의 없다. 50대에는 지금껏 나의 강점이었던 것이 더 이상은 강점이 될 수 없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일자리 연장선을 고집한다면 아마도 길이 쉽게 열리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시야를 최대한 넓혀서 새로운 길과 기회를 찾아보자. 내가 그동안 잘했던 일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앞서 설명한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일, 즐거운 일에 새롭게 초점을 맞춰보자. 지금까지 50부터 뻗어가는 사람, 시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